반갑습니다. 새로운 한 주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자원봉사론 강의를 담당하는 박정인 교수입니다. 지난 주일도 즐겁게 잘 보내셨나요? 그러면 지금부터 제4주차 1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4주차 강의는 제3장 자원봉사활동의 현황입니다. 우리나라의 자원봉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과거에 비해 점점 더 개선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서 자원봉사 활동 참여자 역시 양적 확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원봉사 참여자의 특성에 있어서 특정 연령, 성별의 편중 문제, 활동 내용상의 불균형, 인적 자원 개발 및 관리 체계의 미흡 등이 여전히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중에서도 자원봉사 활동 활성화 방안으로 자원봉사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이 시급한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사회복지시설이나 기관에서 자원봉사자를 관리하는 직원이 다른 업무와 겸임을 하고 있거나 질적, 내용적인 관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자원봉사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독려하고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자원봉사자를 사회적 자원으로 효과적,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4주차 1강의는 제3장 자원봉사의 현황에서 첫 번째로 자원봉사관리 인력과 두 번째 자원봉사자 현황, 세 번째 자원봉사 활동의 조직화와 체계화에 대한 강의인데요. 이 3장의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제3주차 강의에서의 과제 문항을 한 번 더 복습한 후에 자원봉사의 현황에 대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주차 1강의 과제는 첫 번째 문항으로 영국 자원봉사활동의 발전 과정을 4단계로 나누어서 설명하시오이며 두 번째 문항으로 영국의 밀레니엄 볼런티어 프로그램의 목적을 설명하시오입니다. 두 번째로 영국의 자원봉사활동입니다. 영국의 밀레니엄 볼런티어의 발전 과정을 살펴보면 1996년 발표된 새천년 봉사자는 시민 서비스에 대한 노동당의 제안서로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정부 지원의 필요성을 지적하였으며 두 번째, 1999년 국가자원봉사위원회는 1991년도 조사 시와 비교해서 젊은 청년층의 자원봉사 활동이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서 청년층의 시민의식과 자원봉사 활동 활성화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1999년 새천년 봉사단 프로그램을 도입하게 되는데요. MV 프로그램은 초기 정부 예산 5,200만 파운드를 투입하여 3개년간 16세에서 24세의 청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도록 지원하게 됩니다. 네 번째, 러셀위원회는 청년층의 사회 참여를 위한 국가 기본계획을 발표하여 청년층이 지역사회 속에서 자원봉사하는 데 있어서 다양성과 질과 양을 모두 정진시키고자 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두었습니다. 영국의 자원봉사 활동에서 두 번째로 MV 운영 실태 중에서 MV 운영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MV는 영국 전체의 16세에서 25세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정부 주도의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첫째, MV 기본 원칙에 부합하는 자원봉사의 기회와 기회를 제공하는 기관의 수와 규모를
증대시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목적은 청소년이 MV 최우수상을 통하여 그들의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전국적 인지도를 획득하고 더 많은 청소년들이 MV 프로그램을 통한 자원봉사 활동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MV 프로젝트를 통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청소년들의 개인적인 성장과 기술 개발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제3주차 2강의 과제는 첫 번째 문항으로 호주의 그린코일 발전 과정을 1차, 2차, 3차가 있었죠. 3차로 나누어서 설명하시오이며 두 번째 문항은 일본의 자원봉사 조직을 설명하시오입니다. 호주의 자원봉사 활동을 살펴보겠습니다. 호주의 그린코어 발전 과정을 살펴보면 그린코어 프로그램은 호주의 17세에서 20세의 청년층을 대상으로 자원 보존과 환경 관련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자원봉사 프로그램입니다. 청년층의 직업훈련 및 인적 자원개발과 전국적 자원보존 및 환경사업 활성화라는 두 가지 목적을 구현하기 위하여 실시되었습니다. 이는 1차 그린코어 프로그램과 2차, 3차 그린코어 프로그램으로 나누어서 실시되었는데요. 1차 그린코어는 1996년부터 99년까지, 2차 그린코어는 2002년부터 2005년까지, 3차 그린코어는 2006년부터 2009년까지를 실시되었다고 합니다. 1차는 교육훈련 청소년부에서 관할하며 오스트리안 트러스트 포 컨저베이션 볼런티어가 운영 조직하였습니다. 2차는 교육훈련 청년부에서 잡 포트를 통하여 그린코어의 배치 및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3차는 주별로 구분되어 운영되었습니다. 일본의 자원봉사 활동에서 현황을 살펴볼까요? 일본의 자원봉사는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과 지역사회 중심의 시민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여기에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자원봉사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또한 자연재해가 많은 일본에서는 지역을 중심으로 상부상조의 정신이 시민사회에 성숙되어 있어 자원봉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의 자원봉사 조직은 민생위원제도, 자원봉사센터, 전국자원봉사진흥센터, 일본봉사협회, 사협 볼런티어센터, 동경볼런티어 시민활동센터 등 6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민생위원제도를 볼까요? 민생위원은 정식 명칭이 민생위원 및 아동위원입니다. 1917년에 조직된 방면위원령에 의한 방면위원을 1948년 민생위원법에 의한 민생위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정부가 위탁하는 일종의 관립자원봉사자로서 활동하고 됩니다. 두 번째로 자원봉사센터는 사회복지협의회 내에 1959년 자원봉사연구회가 조직되어 처음에는 선의은행으로 불리다가 이후 자원봉사센터로 명칭이 바뀝니다. 자원봉사활동을 좀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상담, 교육, 연구활동 원조 등의 기능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전국자원봉사활동진흥센터는 1975년에 전국사회복지협의회 부설기관으로 설립하여 오늘날에 이르고 있습니다. 국민 전체에 대한 개발활동과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사회복지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는 곳입니다. 네 번째로 일본 청년봉사협회는 청소년들, 특히 중고대학생들의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1967년 설립되었고 일본 교육부가 승인한 전국 단위의 자원봉사 단체를 말합니다. 다섯 번째로 사협, 볼런티어 센터는 지역복지라는 시각에서 시민 참가형 복지사회를 가르치고 시민이 복지활동에 참가하기 위하여 기반을 정비하기 위한 볼런티어 코디네이터의 확충과 볼런티어 애드바이저의 육성, 프로그램의 개발, 조사 연구, 복지교육, 기업 노조와의 활동, 볼런티어 활동에 관한 네트워크의 강화 등을 계획적, 체계적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 동경 볼런티어 시민활동센터는 1981년 여러 분야의 자원봉사 활동의 추진 지원을 목적으로 동경 볼런티어 센터라는 명칭으로 설립되어서 사회복지법인 동경도 사회복지협의회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1998년 4월 현재의 명칭으로 바꾸고 자원봉사활동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주체가 되어 다른 사람들과 사회에 대해 공헌하는 비영리 활동을 추진하고 지원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제3주차 3강의 과제는 첫 번째 문항으로 한국의 자원봉사 활동에서 국제자원봉사 관련 조직을 설명하시오이며 두 번째 문항으로는 미국과 영국, 호주의 봉사활동 발전 과정과 운영 실태를 요약하시오입니다. 한국의 자원봉사 활동에서 자원봉사 활동의 조직 유형을 네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았죠. 첫 번째로 자원봉사정보안내센터, 두 번째 공공조직의 자원봉사센터, 세 번째로 민간자원봉사조직과 한국자원봉사협의회, 네 번째로 국제자원봉사 관련 조직이 있었습니다. 국제적인 봉사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활동을 국제자원봉사 관련 조직이라고 하는데요. 언어, 종교, 정치, 사회, 경제적 장애를 뛰어넘어서 자신의 시간, 능력, 에너지를 사용하여 사회 변화, 경제 발전, 환경 보존 등을 실천하는 것으로 적극적인 의미의 국제 협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제자원봉사 관련 조직으로는 한국국제협력단과 그 산하의 한국청년회봉사단이 정부 출연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민간 조직으로는 국제개발협력 민간협의회, 글로벌 피스메이커스, 서비스 포 피스,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코피온, 한국국제봉사기구, 한국해외봉사단원 연합회 등 해외봉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는 민간 조직으로서 2000년대 초반에 캄보디아의 종교적인 불교 중에서도 조계종에서 캄보디아의 컴퓨터 150대와 또 그 나라의 고아원과 학교시설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함께 봉사활동에 참가한 적이 있습니다. 민간 조직으로도 국제활동을
종교를 떠나서 기업도 많은 봉사활동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각국 봉사활동의 특성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아메리코어와 영국의 밀레니엄 볼런티어, 그리고 호주의 그린코어의 발전 과정과 운영 실태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 국가별 자원봉사활동의 연역과 특성을 반영한 운영 조직을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둘째, 사회 참여에 대한 욕구와 필요성에 의해 국가봉사단의 대상은 주로 청년청과 노년청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셋째, 국가봉사단의 활동 내용 등에 있어서 국가적 요구를 반영했습니다. 넷째, 국가별로 봉사자에 대한 인정 보상 체계도 차별성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으나 미국, 영국 및 호주 3개국의 경우 특히 취약계층의 자원봉사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대체적으로 금전적 보상이 바람직하다고 하였습니다. 다섯째, 이들 국가에서는 지역사회 내에서 국가봉사단이 안정적으로 소속되어 이들을 훈련하고 이끌어줄 수 있는 역량 있는 민간기관이 다수 존재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로 미국의 아메리코어와 영국의 밀레니엄 볼런티어, 그리고 호주의 그린코어의 3개국의 비용이익적 측면에서 긍정적인 투자 효과가 있었으며 봉사활동의 성과로는 특히 봉사자 개인의 역량 개발과 기술 훈련 등에 있어서 두드러졌게 나타났습니다. 제3장 자원봉사활동의 현황에서 첫 번째로 자원봉사 관리 인력입니다. 자원봉사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증가하면서 소중한 사회적 자원인 자원봉사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시키는 관건입니다. 자원봉사 활동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교육 훈련해서 배치하면서 지도 감독과 평가, 인정 및 승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 자원봉사 관리자의 배치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현재 대부분의 사회복지시설이나 기관에서 자원봉사자들이 부족한 인적 자원을 보완하는 동반자적 역할을 통하여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원봉사자를 관리하는 직원은 전담보다는 업무의 일부로 자원봉사 관리 업무를 하는 겸직이 많아서 전문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원봉사 관리 인력에서 전문 관리자를 두지 않거나 부족한 관계로 표출되는 대표적인 문제점으로는 표 3-1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자원봉사자의 중도 탈락률이 높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보면 한국여성개발원에서는 1993년도 조사에 의하면 39.35%, 대구 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38.4%, 1988년도 연구에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보면은 32.3%가 다 중도 탈락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 부족과 책임의식 및 봉사의식 결여, 전문 자원봉사자의 기술이 부족한 것, 그 다음에 적합한 프로그램이 부족한 것이 41.2%, 서울시정개발원에서는 71.1%가 나왔죠. 그래서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전문 관리자의 확보와 체계적인 교육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자원봉사 활동 불만족 이유를 활동 시작부터 결과까지, 그러니까 2014년에 시작해서 2017년 결과까지를 행안부의 자원봉사활동
실태조사 및 활성화 방안 연구에서 나온 결과를 살펴보면 자원봉사 활동의 불만족 요인은 활동의 전 과정에서 걸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 교육은 자원봉사 활동의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준비 과정이지만 자원봉사자 중 교육 이수는 자원봉사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가 66.4%에서 2017년도에는 51.7%, 처음부터 내가 원해서 활동을 시작한 것이 아니었다가 40.2%, 나에게 적합한 봉사활동에 배치되지 않았다는 것이 17.7%, 내가 원했던 활동이지만 자원봉사가 생각보다 힘들었다고 한 사람이 20%, 그리고 기관단체가 고마워하기보다는 당연한 것으로 여겼다가 16.7%, 왜냐하면 직원의 일부로 봉사자를 활용한 경우가 많았죠. 그리고 교육받은 경우 교육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했다가 16.6%, 기관에서 나의 재능이나 역량을 잘 활용하지 못했다는 불만이 22%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인적 자원을 잘 확인해서 적재적소에 배치해 주는 것도 기관의 능력이었겠죠. 그리고 자기 효율성이 있어야 되는데 나에게 재미있거나 의미 있는 활동이 되지 못했다가 2014년도에는 9.3%, 다행히 2017년도에는 2.5%로 조금 낮아졌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난 것으로 봐서 자원봉사 활동은 시작 단계인 봉사자의 모집부터 배치, 교육, 평가에 이르기까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여 확보한 자원봉사자에 대한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지 기관이나 대상자의 욕구 충족과 자원봉사자의 입장에서 역량 발휘, 재능 활용, 체계적인 교육자원 등으로 만족도를 높일 수 있고 자원봉사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있는 국민은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자원봉사 등록 인원이 1283만 1501명으로 인구 대비 등록률이 24.8%로 남자보다는 여자가 더 많이 등록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국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만 20세 이상 성인 자원봉사자는 2009년도에 536만 3,435명에서 2011년도에는 708만 5,162명, 2014년도에 보면은 1,029만 5,144명으로 1,000만 명을 넘어섰고 2017년도에는 보면은 1,283만 1,501명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그러나 이것은 인증사업 결과에 따른 통계 수치이므로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자원봉사자가 해당 영역에서 활동했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2017년도 자원봉사 참여율은 21.4%로 만 20세 이상 성인 1,500명 중에서 321명이 지난 1년간 자원봉사 활동을 하였다고 그래프로 나타났습니다. 자원봉사자로 등록하는 등록률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등록자 중에 자원봉사 참여율은 1999년도에 14%, 2002년도에 16.3%, 2005년도에 20.5%, 2014년도에 보면은
22.5%로 꾸준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다가 2017년도에 보면은 21.4%로 약간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참여율의 변동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논의되고 있는데 교육 과정에 자원봉사 활동 시간이 의무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학생층과 경력 관리를 위해 취업준비생들이 많이 지원한 결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2017년 자원봉사 실태조사에 따르면 자원봉사자 가운데 정기적으로 활동한다는 51.4%로 2014년 37.7%에 비해서 많이 늘었습니다. 2017년 정기봉사자 중에서 주 1회 이상 활동 봉사자는 32.1%, 월 1회 이상 자원봉사자는 46%로 나타나서 2014년에 주 1회 이상이 30%, 월 1회 이상이 42.5%에 비해서 정기활동자 수가 다소 늘었음을 그래프를 통해서 볼 수 있겠죠. 시도별 자원봉사자 등록 현황을 보면 전체 3,061만 9,226명 중에 여성이 56.9%, 남성이 43.1%이고 연령별로는 10대가 27.7%로 나타나고 이어서 60대가 20.2%, 50대는 20%, 40대는 16.4%, 30대는 5.5%, 20대는 10.2% 순으로 나타나서 60세 이상 노인들의 자원봉사 활동이 활발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활동 현황을 직업별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자영업이 16.7%로 가장 많았고 농수산이 15.5%, 그리고 무직이 12.9%, 주부가 12.4%, 서비스업이 10.5% 순으로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는 것을 표로 나타냈습니다. 자원봉사 처음 참여 경로를 2014년도와 17년도에 조사를 했는데요. 2017년 조사를 보면 누군가로부터 요청을 받은 것이 42.4%, 단체나 조직, 학교, 직장을 통해서가 40.8%, 자원봉사활동하는 가족, 친구가 있어서가 20.6%, 자원봉사를 통해서 6.2%,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아파트 주민센터 등 안내 게시판을 통해서 3.1%, 자원봉사 포털 1365, VMS 등을 통해서가 0.9%, 이런 순으로 나타났는데요. 즉 사람들은 사회적 연결망을 통해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처음 자원봉사활동을 하게 된 것이 제가 대면 강의 때 말씀드렸다시피 처음 봉사활동을 한 것은 어린이 암 환자들, 제 아들이 소아암에 걸려서 완치한 후에 그때 앓고 있을 때 완치한 사람들의 자원봉사 활동하는 것을 보고 우리 아이도 저렇게 나을 수 있어서 나와서 활동했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아들이 18개월의 항암 치료를 마치고 5세에서 이제 중학생이 되면서 운동을 하고 나서 학기도 공연도 하게 되고 어린이 암 환자도 낳으면은 운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고 또 어린이 암 환자 여름 캠프에 가서는 그 아이들이 다치지 않게 하는 안전요원도 하면서 저렇게 중고등학생이 될 수 있구나 하는 꿈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광주시 보건소에서 근무하면서는 광주시 보건소장님을 통해서 시청 직원들과 함께 웃음 동아리를 만들어서 각 노인 요양원에 가서 웃음 치료를 월 1회 몇 년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요청, 단체 조직을 통해서 우리가 자원봉사 활동에 참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자원봉사 리더, 자원봉사 조험자 등과 같이 지역 주민과 가까운 곳에서 언제든지 필요할 때 자원봉사자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을 개발하고 이들을 자원봉사자 모집에 적극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자원봉사 포털 1365나 VMS의 홍보나 대중매체를 통해서 참여하는 비율이 이렇게 연구 결과 아주 낮게 나타난다는 것은 현재 행해지는 자원봉사단체의 홍보 전략상의 문제, 모집 방법상의 문제점 등을 간접적으로 시사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4주차 1강의 과제는 첫 번째 문항으로 자원봉사 관리 인력의 대표적인 문제점을 서술하시오이며 두 번째 문항은 자원봉사자의 입장에서 만족도를 높이고 자원봉사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일까요? 입니다. 지금까지 제4주차 1강의에서는 제3주차의 과제 문항 1, 2, 3을 한 번 더 공부한 후에 제3장 자원봉사 활동의 현황에서 첫 번째로 자원봉사 관리 인력과 두 번째 자원봉사자 현황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 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